배추가 자라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그 마을 하나 때문에 국영방송이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유엔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한 시골 마을. 한 청년이 한국에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랙터 없이 전기도 없이 배추 하나로 마을 전체를 뒤흔든 사건. 지금 전 세계가 이 작은 마을을 한국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에 없던 기적의 시작을 확인해 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이르 무이니입니다. 28살이죠. 제 이름 자이르는 명확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는 이 이름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다르에스살람 국립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할 때만 해도 꿈이 있었죠. 탄자니아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청년 실업률 32%. 이 숫자를 몸으로 체험하게 됐죠. 농업부에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어요. 농기업체에 지원했지만 경력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도 마찬가지였어요. 농학과 나와서 뭐가 되겠다고? 친구들이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시에서 6개월을 버텼지만 한계였어요. 결국 고향 은지코로 마을로 돌아왔죠. 돌아온 마을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탄자니아 북부는 사헬 기후대와 가까워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450mm도 안 됐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2헥타르 밭은 염류화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아들아, 대학 나온 내가 이런 땅에서 뭘 하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고 여동생은 저를 피하듯 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더 직설적이었죠.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 실패했으니까 농사나 짓겠다고 나서는 거지. 그래도 해보려고 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책에서 본 대로 해봤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한 달 후 새싹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옥수수를 심어봤어요. 탄자니아 주식이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물이 없으니 싹이 나도 금세 말라버렸어요. 콩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수도 실패했죠. 3개월 동안 뭘 심어도 똑같았습니다. 관계시설도 없고 전기도 불안정해서 펌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사람을 버립니다.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는데 그마저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탄자니아 인구의 65%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작은 씨앗이 큰 숲을 만든다는 제 모토가 무색했어요. 씨앗조차 싹트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숲을 만들겠습니까? 실패의 연속 속에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마을 보건소에 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속이 쓰려서요. 그런데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코이카 스마트팜 연수 프로그램 모집. 한글과 영어, 스와힐리어로 적힌 공고문이었어요. 코이카가 뭔지도 몰랐지만 농업기술연수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이었습니다. 연간 1000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초청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도 누적 600명 이상이 참가했다는 자료를 봤죠. 한국? 거기 농업기술을 배우겠다고? 아버지는 의아해했어요. 한국은 도시화된 선진국 아니야?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들만 있는 나라에서 농업을 배운다는 거냐? 아버지의 반응이 당연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K-팝과 휴대폰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농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선진국에 가서 적응이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돌아와서 뭘 하고 싶은지 써야 했어요. 영어로 쓰는 게 쉽지 않았죠. 여동생 파티마가 도와줬습니다.
오빠, 정말 갈 거야?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농업을 배운다는 게 말이 돼? 가야지.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도 농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죠. 대학 나온 놈이 농사도 제대로 못 짓네. 이제 외국까지 가겠다고? 한국에서 농업을 배운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다르에스살람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유일한 정장을 입고 갔어요.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면접관은 한국인과 탄자니아인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까? 한국인 면접관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건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요. 농업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돌아와서 뭘 하실 건가요? 제가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면접이 끝나고 2주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마을에서는 또 다른 청년이 도시로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요. 그런데 합격 통지가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한국에 간다고? 여동생 파티마가 놀라워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아들아, 정말 괜찮겠냐? 선진국에서 농업을 배운다는 게.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마당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했죠. 아들아,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한국이라면 뭔가 있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왕 가게 된 거 뭐든 잘 배워왔으면 좋겠구나. 정말 한국에 농업 기술이 있다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심 많은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충격이었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이르 씨죠? 코이카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유럽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수원에 있는 코피아 농업연수원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선진국인데 농업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니요.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통역사가 설명해줬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이 농촌이었고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았죠. 연수원에 도착해서 첫 수업을 들었어요. 민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1970년대 한국 농촌이에요. 사진 속에는 허름한 농가들과 비포장 도로, 물 깃는 아이들이 보였거든요. 지금 우리 마을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민수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점적관계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물 소비를 70%나 줄일 수 있다니요. 우리 마을에 딱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스마트팜 시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센서가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온실 농가의 수확량이 노지 대비 3.5배라는 사실도 놀라웠죠. 적은 자원으로 최대 수확을 내는 게 핵심이에요. 민수 박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한 철학이었거든요. 김치 담그기 실습도 재미있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넣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런 발효 기술도 우리 마을에 응용할 수 있겠다고요.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채소 보관이 큰 문제였는데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친환경 병충해 방제 수업도 인상 깊었어요. 화학 농약 대신 천연 재료로 해충을 막는 방법들이었죠. 계피, 마늘, 비누를 활용한 방법들이 신기했습니다. 비싼 농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 농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 정신으로 마을이 바뀌었어요. 민수 박사님이 보여준 전후 사진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된 거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수 기간 중에 한국 농가도 방문했어요. 60대 농부 아저씨가 직접 설명해 주셨죠.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분의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의 연수가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기술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바뀐 거였죠. 자이르 씨, 꼭 성공하세요. 민수 박사님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공항에서 탄자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요.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내린 순간 현실이 돌아왔어요. 3개월 동안 한국의 첨단 농업시설에 익숙해진 저에게 고향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지코로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말이죠. 점적관계, 스마트팜, 친환경 방제.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요. 자이르가 돌아왔네.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뭘 배웠다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던 놈이 외국 다녀왔다고 달라졌을까? 마을 어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웃집 핫산 아저씨는 대놓고 비웃었죠. 한국에서 농업을 배웠다고? 그 나라는 휴대폰이나 만드는 곳 아니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점적관계 시스템, 온실 농장, 스마트팜 시설들 말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 여동생 파티마만 신기해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아들아, 저런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전기도 불안정한 마을에서 스마트팜이라니 현실성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저는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매뉴얼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작은 텃밭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페트병을 연결해서 간이 점적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원리를 응용한 거였죠. 물탱크에서 호스를 연결하고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천천히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어요. 물압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어떤 구멍에서는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곳은 막혀버렸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좌절했어요. 한국에서는 간단해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물탱크 높이를 조절하고 호스 굵기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물이 새거나 막히는 문제가 계속 생겼죠. 한국에서 3개월 배웠다는 게 이거야? 핫산 아저씨가 비아냥거렸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할 때였어요. 급수 호스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호스를 입으로 막고 버텼어요. 이 물 한 방울이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아들아, 포기해라. 우리 마을 조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 박사님이 말했던 한국의 정신이 떠올랐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을 연장자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젊은 놈이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려고 하네.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나? 연간 강수량 450mm, 불안정한 전력 공급,
마을 공동 물탱크 하나. 현실적인 조건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민수 박사님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의 실패 후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복잡한 시스템부터 시작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인 음엠배 선생님과 이야기했죠. 학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음엠배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허락해줬습니다. 학교 뒤편 버려진 땅 50평방미터를 내주었어요.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10명의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채소가 자랄까요? 12살 라이미가 물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순수했습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편견이 없었죠. 처음에는 땅을 정리했어요.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배추 씨앗을 심었어요. 점적 관계는 포기하고 대신 손으로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물을 주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네, 선생님. 아이들이 식물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배추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왔어요. 저게 뭐야? 자이르가 심은 채소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텃밭을 바라봤어요. 3주 후에는 새싹이 제법 자랐어요. 한국에서 배운 친환경 방제법도 적용해봤습니다. 마늘과 비누를 우린 물로 해충을 쫓아냈어요. 벌레가 정말 안 꼬이네. 음엠배 선생님이 신기해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나자 배추가 손바닥만 해졌어요. 아이들이 매일 성장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배추로 뭘 할 거예요? 김치를 만들어 볼까? 한국에서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물론 고춧가루 대신 현지 향신료를 사용했죠. 2달 후 드디어 수확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여기서 자란 거야? 핫산 아저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싱싱하네. 첫 수확량은 배추 15포기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학교 급식에 배추 김치를 넣어봤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상해했지만 금세 좋아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채소를 계속 기를 수 있다면 급식의 질이 훨씬 좋아질 텐데. 영양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자이르, 정말 어떻게 한 거야? 또래인 하킴과 라셰드가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야. 한국에서 배운 기본기를 적용한 거야.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아들아, 그 배추가 정말 맛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조금 믿어볼게. 다음에는 뭘 할 생각이야?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마을의 시선을 바꾼 거죠. 배추 성공 소식이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보니 젊은이들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로 다른 마을에서 온 친구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킴이에요. 아미나입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청년들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 해봅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농업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실습도 함께 했어요.
학교 텃밭에서 시작해서 각자 집 마당에도 작은 실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하킴이 제안했어요. 우리 팀 이름을 정해볼까요? K청년 농업팀.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K는 코리아의 K였지만 동시에 스와힐리어로 농업을 뜻하는 킬리모의 K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농업 공부를 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을 스와힐리어로 정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킬리모 차코리아. 마을 사람들이 우리 방식을 이렇게 불렀어요. 한 달 후 7명이 모두 성공적으로 작은 텃밭을 가꾸게 됐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첫 번째 팀 회의를 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학교와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K청년 농업팀의 공식적인 출발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담아 만든 이름이었죠.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는 모두 함께 외쳤어요. 그 목소리가 은지코로 마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K청년 농업팀의 활동이 6개월을 넘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 수확량이 30%나 증가한 거였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인근 학교 3곳에서 급식 납품 계약을 제안해 온 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 주세요. K청년 농업팀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었습니다. K청년 농업팀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취재는 하루 종일 진행됐어요. 점적 관계 시스템부터 수확 현장까지 모든 걸 촬영했죠. 한국에서 뭘 배우셨나요? 물을 아끼는 기술과 협동하는 정신을 배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큰 관심이 쏟아졌어요. 농업부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방문자가 따로 있었어요. 코이카 탄자니아 지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원조기관 직원이 찾아온 거였어요. 며칠 후 더욱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코이카 직원과 함께 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박사님. 자이르. 한국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민수 박사님이었어요. 코이카 출장 업무로 탄자니아에 오셨다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신 거였죠. 정말 기특해요. 박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배운 기술을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다니.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자이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박사님이 우리 농장을 둘러보셨어요. 점적관계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마을의 저장 기술은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의 배낭에서 시작됐어요.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환송회가 열렸어요. 자이르,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더 많은 마을에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다음 날 박사님이 떠나실 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최신 농업 기술 책들이야. 한국과 탄자니아의 우정을 기억해. K청년 농업팀은 이제 정부와 한국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민수 박사님이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K청년 농업팀은 이제 탄자니아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농업혁신 청년 그룹이 되었습니다. 코이카 탄자니아 지부의 지원과 정부 농업부의 협력으로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이르, 이번엔 정말 큰 도전이야. 하킴이 새로 받은 사업 계획서를 보며 말했어요. 5개 마을, 3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아미나가 걱정스러워했어요. 해야죠. 우리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현지화한 커리큘럼이었죠. 1주차 토양 관리와 씨앗 선택, 2주차 점적 관계 시스템 설치, 3주차 병해충 관리,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 4주차 수확 후 저장 기술.
모든 교육 자료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하고 그림으로 설명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어요. 킬라티라 마을에서 50명의 농민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참가자 중 한 명인 마르타 아주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실습장에서 기존 방식과 한국식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같은 씨앗, 같은 조건에서 물 주는 방식만 다르게 했죠. 2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한국식 방법으로 키운 배추가 훨씬 크고 싱싱했어요. 물도 절반밖에 안 썼는데. 마르타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교육 요청이 쏟아졌어요.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언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육 순번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참여한 300명의 농민 중 85%가 수확량을 늘렸고 수입도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K청년 농업팀의 성과는 탄자니아 농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케냐와 우간다에서도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아프리카 농업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라셰드가 제안했어요. 그해 연말, 특별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자이르. 민수 박사님이 코이카 사업 점검차 다시 오신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사님이 우리가 만든 교육센터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한 명의 청년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다니. 그날 저녁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우리가 교육한 농민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감사 행사였죠. 한국과 자이르 팀에게 감사합니다. 3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마르타 아주머니가 무대에 나왔어요. 제 손자도 이제 농업을 하고 싶다고 해요. 농업이 희망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자이르는 한국과 탄자니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국제협력이죠. 행사가 끝난 후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자이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해볼 생각 없어? 정말요? 코이카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 더 깊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큰 일을 해보면 어떨까?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어요. 이번엔 대학원생으로 말이죠. K청년 농업팀은 하킴이 리더가 되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동아프리카 5개국과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박사님, 2년 후에 돌아가면 더 큰 꿈을 실현해보고 싶어요. 어떤 꿈? 탄자니아 최초의 농업 청년 창업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과 아프리카의 전통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꿈이야. 한국이 도울게. 한국에서 배운 한 방울의 지식이 아프리카 대지에서 큰 강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은 계속 흘러 더 많은 땅을 적셔나갈 거예요. 현재 K청년 농업팀은 동아프리카 농업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자이르는 한국에서 농업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친 후 탄자니아로 돌아가 한 아프리카 농업혁신 대학을 설립 준비 중입니다. 작은 배추 한 포기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도 전기도 기술도 없던 그 땅에서 한국이 심은 건 단지 배추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하나가 마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지금은 나라의 농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지코로 마을에서는 배추가 자라고 토마토가 자라고 한국이라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정신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